안녕하세요. 와니 경제TV입니다. 네. 오늘은 상속증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건데요. 워낙 전통적인 주제고 다들 너무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일단은 주제로 잡았고, 오늘은 좀 숫자랑 그 다음에 상속증여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 이런 걸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하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키보드로 일단은 상속세, 증여세를 간단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상속증여는 사실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거예요. 뭐 가족들한테 또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한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데 원인이 좀 다른 거죠. 상속은 이제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거고, 증여는 살아 생전에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 재산을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망으로 인해서 재산이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용어를 좀 보자면 이제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 유가족은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뭐 피상속인, 상속인 다 비슷한 얘기인데, 피상속인은 이제 우리가 배울 때 항상 뭐 피를 흘리고 이제 뭐 이제 사망하셨다 이제 이렇게 해서 외우면은 좀 쉽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율은 10에서 50%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 최고 세율은 50%고요. 그다음에 과세표준이라고 하잖아요. 그 계산하는 그 숫자, 재산의 크기, 순재산의 가치 그 크기가 30억을 초과해야 50억 세율이 붙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납세 의무자는 상속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전체 재산, 그러니까 재산이라고 하면 자산 빼기 부채까지 해서 순 자산을 얘기하는 거고, 해당되는 순 자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일단 계산하고요. 돌아가신 그 날의 기준으로 이 세금을 재산을 받는 상속인들이 받는 재산을 한도로 세금을 냅니다. 그것도 연대 납세 의무로. 연대 납세 의무라는 거는 만약에 받는 재산을 뭐 자녀 1, 2가 받았어. 근데 자녀 1이 전액 납부하면 자녀 2가 납부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뭐 납부를 하게 되면 끝나는 거고, 요걸 이제 연대 납세 의무라고 하는데, 증여는 일단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계약이고요. 내가 의지대로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용어를 좀 보자면 주는 사람은 증여자, 받는 사람은 수중자. 그래서 증여자와 수중자가 있는데 세금을 내는 주체는 받는 사람, 수중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낼 돈이 없다? 그러면 낼 그 증여세 자체도 또 증여해서 세금을 계산하기도 해요. 보통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증여를 해서 증여세가 나와. 근데 그 증여세 자체를 애들이 낼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증여세를 또 증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 재산에 증여세가 가산이 돼서 또 세금을 계산하고요. 그럼 또 세금이 늘어나겠죠. 요거 이제 무한 루프로 계산하면 딱 계산되는 식이 있어요. 엑셀 외에 그런 거 보면은 무한 루프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나오는 세금이 이제 증여세다. 그래서 그 받는 사람의 담세 능력을 보는 게 증여세고요. 세율은 10에서 50%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랑 증여세는 원래 세율이 같고요. 과표 구간도 같아요. 다만 원인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납세 의무자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고,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 증여할 때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따라서 재산 이전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재산을 이전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이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나 자녀한테 5천만 원 주면 공제가 되니까, 증여세 공제가 되니까 내가 계좌 이체 5천만 원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맞긴 한데 사실은 그건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증여세 공제는 10년간 5천만 원 알고 계시잖아요. 이건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그 공제 금액을 계산해서 공제를 빼주는 거지, 내가 오늘 이체했다고 나는 이걸 증여라고 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봤자 국세청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 증여세 공제 10년간 5천만 원을 이렇게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걸 조금 고민, 만약에 이제 그걸 의사결정 하실 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상속세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상속세 무섭다 무섭다 하는데
도대체 세금이 얼마 나오느냐. 일단 지금 상속세를 제가 엑셀로 계산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이제 두 번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1차 상속이 있고 2차 상속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재산을 갖고 있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우리 배우자분이 계신 거고 뭐 아버지든 어머니 계신 거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또 사망을 하시면 그때 비로소 이제 모든 재산의 크기가 자녀들한테 온다고 치면 1차 상속, 2차 상속을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1차 상속, 2차 상속을 계산하는데 요건 30억 기준이니까 요 30억의 의미는 자산에서 부채, 대출이나 뭐 이런 걸 빼고 순 자산이 30억이라는 걸 가정하고 지금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또 알아야 될 게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일괄적으로 5억을 빼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처럼 순 자산이 5억이 안 되는 거는 사실은 상속세 고민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5억까지는 무조건 빼주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다. 잔존 배우자가 있다고 한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해줍니다. 아까 기초 5, 그러니까 일괄공제 5억에다가 배우자 공제 5억에서 30억까지를 추가로 해주는 거죠.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그 배우자가 받는 실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고요. 법정 비율까지 계산하거든요. 여기서 법정 비율은 뭐냐면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 배우자 자녀가 이제 상속인이거든요. 여기 이제 그렇게 가정을 했고 자녀는 1로 계산을 하고요. 배우자는 1.5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1.5로 계산을 하는 거죠. 배우자는 아무래도 재산 형성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법정 비율을 이제 계산을 할 때는 1.5로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배우자 1.5, 자녀 두 명 가정했으니까 총 1.5, 1 플러스 1 하면은 3.5가 나오고 3.5분의 1.5가 배우자의 법정 지분 비율의 재산가액 3.5분의 1이 자녀 1명의 재산가액으로 보시면 돼요. 법정 비율. 그러면 30억의 법정 비율로 계산하면 배우자 분이 12억, 자녀 1의 각각이 8억 5천 정도가 법정 비율입니다. 그러면 배우자 상속공제 아까 제가 5억에서 30억까지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12억 8,500을 실제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럼 배우자 공제는 12억 8,500이 적용되고 일괄공제 5억이랑 12억 8,500을 더한 17억 8,500이 일반적인 상속공제가 됩니다. 물론 뭐 금융공제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감안 안 했어요. 그러면 30억의 재산에서 17억을 빼면 과표가 12억 정도가 나오고요. 이 12억이면 그 과표 구간이 한 40, 세율 구간이 40% 정도 되거든요. 이때 세금은 3억 2,500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신고세액공제까지 감안을 하면 1차 상속이 이루어질 때는 3억 1,500에 상속세가 부담이 되는 거고요. 지금 잔존 배우자가 10억 8,500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잔존 배우자가 받은 이 10억 8,500은 추후에 또 만약에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이 재산을 또 계산해야 돼요. 그럼 12억 8,500에 대해서 이때는 배우자가 없죠. 네, 잔존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만 계산이 되는 거고 그럼 과표는 7억 8,500이 됩니다. 이때 세금은 세율 구간이 30%고 그래서 1억 7,500이 나와서 이때는 세금을 1억 7천 정도 납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1차 상속, 2차 상속 더해서 총 4억 8,600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을까요? 네.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잔존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상속이 이루어지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과표가 25억이고 그러면 상속세율이 40%에서 상속세가 8억 4천 거기에 이제 신고세액공제 2억 5천 2,500만 원을 빼면 8억 1,400이 상속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잔존 배우자가 있느냐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총 세금이 4억 8,600에서 8억 1,400으로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이거는 사실은 뭐 예정할 수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30억이면 요 정도 세금 나오는데 이게 뭐 작은 돈은 아니죠. 8억이면 더 큰 돈이고 더 큰 돈이니까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것처럼 고민이 많으시죠. 두 번째 50억을 가지고 이제 계산해 보면 뭐 이제 간단하게 아까 이제 웬만한 구조는 설명드렸으니까 50억은 1차 상속이 이루어지면 일괄공제 5억에 이때는 법정 비율이 대략 2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21억에 5억을 더니까 26억, 그 다음 과표 23억이니까 대략 7억 8,200이 이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하면은 7억 5,900. 잔존 배우자는 21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받아온 거에 대해서는 이때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없겠죠? 일간공제 5억만 빼주면 최종 세액이 8억 4,200. 4억 8,200.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12억 4,100이고요. 잔존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때는 17억 3,600이 이제 세금입니다. 거의 아까보다는 뭐 거의 아까 그 30억일 때는 한 1.8배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세금 차이가 크다. 50억에 17억이니까 거의 34%의 실효세율이 나오겠네요. 이걸 한번 크게 한번 100억이라고 해볼까요? 네. 100억대 자산가가 만약에 사망을 1차, 2차가 된다면 총 40억. 만약에 잔존 배우자가 없으면 41억 정도. 이때는 큰 차이가 없네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산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잔존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큰 의미는 없다. 이제 재산이 만약에 30억에서 50억이면은 재산 그 상속세 규모 차이가 1.8배까지 나올 수는 있으나 점점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차 상속, 2차 상속 또는 1차 상속으로 끝나더라도 세금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근데 이제 뭐 이게 숫자로 봐서 그렇지 사실은 100억대 자산가가 40억의 세금을 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현금이 아니죠. 현금 100억이면 받은 그 현금에서 납부하니까 끝나면 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자산의 어떤 보유 구성 현황이 그 부동산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또 실제 통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속세에 대한 고민인 거죠. 왜냐하면 상속세는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사망일로부터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비거주자, 뭐 외국에 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뭐 9개월까지 늘어날 수는 있으나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신고는 저희 같은 세무 전문가를 찾아오시면 당연히 잘 해드리겠지만 문제는 납부예요. 아무리 100억대 자산가에도 41억의 세금을 당장 낼 수는 없을 겁니다. 준비가 더더욱 안 돼 있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요 오른쪽에 제가 적은 방법으로 많이들 하세요. 첫 번째 금매. 그러니까 이거를 100억 정도 되는 금액을 뭐 90억, 80억에 내놔서 금매를 해서 팔아서 판 그 대금을 가지고 세금을 가져가는 거죠. 내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거죠. 대출을 받아서 납부할 수 있는데 뭐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말이 이게 쉬울 수 있는데 이자도 납부해야 되고 또 기존에 대출이 있다면 한도도 있을 거니까 대출도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올바른 어떤 해결책은 아니지만 급한 대로 어쨌든 불은 꺼야 되니까. 세 번째는 물납. 물납은 이 부동산으로 그대로 국가에 납부하는 거예요. 네, 물납도 가능하거든요. 물납을 하게 되면 이제 뭐 국가에서는 공매 절차를 통해서 이제 유동화, 현금화 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충당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고, 뭐 연부연납은 뭐 기본적으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미룰 수 있으면 분할해서 납부할 수는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연부연납도 사실은 부동산 담보 가치를 요구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을 하긴 하지만 상속인들 입장에서 어떤 대비가 돼 있지 않다면 뭐 그래도 그 큰 자산이 어쨌든 간에 이제 물려받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감사하긴 하지만 쉬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고민을 지금 해야 되냐? 뭐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인플레이션 3%를 가정했어요. 24년도 기준으로 100억인데 인플레이션이란 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화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맞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졌을 때 세금 비교를 해보려고 지금 만들어 왔고요. 100억일 경우에 물가 상승률 3%를 만약에 복리로 계산하면 대략 2044년에 186억의 명목 가치로 상승합니다. 상속세가 만약에 그 사이에 변화가 없다면 현재는 42억이지만 추후에 83억까지 늘어나는 거죠. 재산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세금도 늘어나는 거죠. 물론 이때 화폐 가치가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양도세를 계산을 해보면 대략 그냥 이렇게 저렇게 가정을 해서 30억 정도 나온다고 보는 거죠. 참고로 이제 자산은 승계할 자산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물려줄 자산이 있는 거고, 아니면 요거를 팔아서 유동화해서 캐시를 가지고 자녀들한테 뭔가 구조 변화를 통해서 승계하는 전략이 있는 거예요. 앞에 거에 대한 자산에 대한 승계 전략과 뒤에 거는 좀 전략이 다른 거죠. 상속세를 고민하신다는 건 이제 자산을 이전한다는 고민이고요. 대대로 물려줄 고민을 하시는 거고, 양도세를 고민하신다는 건 일단은 이 자산을 팔아서 이 판 세금을 내긴 하지만 이 남은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약간 이렇게 비유를 해봤는데, 자산을 직접 주는 걸 물고기를 준다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유동화. 자산을 유동화해서, 이 유동화를 한다는 건 이건 물려줄 만한 자산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유동화, 매각을 해서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이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다시 자산에 대한 구조를 다시 짜는 거죠. 다시 재설계를 해서 자녀는 어떻게 설계할 거고 나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유동화 플랜이라고 본다면,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녀들한테 낚싯대를 주는 어떤 기본적인 세팅 효과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이 상속 증여에 대한 고민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유동화해서 구조를 다시 짤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상속세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상속세를 0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상속세를 0으로 만들려면 자산이 0이면 상속세가 0이 되겠죠. 이제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닐 테니 대부분 두 가지 방법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 마련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래도 발생할 상속세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재원 마련과 절세 플랜 두 가지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재원 마련은 내가 직접 대비를 하셔도 되고, 우리 자녀가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것도 좋고, 그게 금융사들이 은행, 증권, 보험사가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재원 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기간 사망을 담보로 하는 어떤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기간에 따라서 상속세 재원 마련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국세청의 자료를 보면 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대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절세 플랜은 이런 거예요. 아까처럼 직접 승계할 거냐, 아니면은 승계하지 않고 유동화해서 이 유동화된 어떤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다시 자산을 재편성해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그릇을 바꾼 후에 승계할 거냐, 이제 이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화 할 거냐 이런 것들은 다양한 절세 플랜이 있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하셨거나 또는 주변의 전문가, 세무 전문가 찾으셔서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하시는 것도 좋은 어떤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한번 제가 숫자적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고민이 되신다면 다양한 어떤 고민에 대한 트리거 정도의 어떤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속증여 오늘 제가 설명드렸고, 다음에도 또 알찬 주제로 찾아올 거고,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2번 누르면 안 되는구나. 좋아요는 한 번만 눌러주시고, 네, 주변에 또 이 지식을 또 전파하고 싶으시면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네, 널리 네,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알찬 주제로 찾아올게요. 안녕.